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암호화폐 업계의 이모저모를 한번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은 8,051불. 아슬아슬하게 8,000불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들과 함께 이용자 키 관리, 자금 세탁 방지, 신원 확인 등 일본 규제에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가 뭔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네이버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 좀 더 알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가 드디어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막 코끼리 기운이 솟아나죠. 자, 근데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날 법원은 인도 중앙은행 측 변호인의 설명을 마지막으로 올해 암호화폐 관련 케이스는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며 인도 하원 의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내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입법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2019년은 공쳤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이 카레 잘하는 집에 가가지고 카레 먹다가 체한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하드 월렛 제작 회사죠. 레저 사이트를 빙자한 스캠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각 사이트 주소들의 스펠링이 좀 다른 식인데 들어가 보면은 사이트는 정말 유사하게 잘 만들어놨다라고 합니다. 항상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올바른 사이트를 가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안한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네로 공식 사이트가 해킹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네로 공식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말웨어를 뿌리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지갑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사람들은 해당 컴퓨터가 말웨어에 감염되어가지고 암호화폐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컴퓨터로는 실행 파일을 다운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식 사이트까지 해킹이 될 정도니까 세상에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엔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 이후에 활성화 주소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2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의 지지자 비트코인.com이 내년에 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말 그대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전자지갑, 송금, 월렛, 가맹점 확대 등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외부 기관 투자자들도 이 펀드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메인을 점령한 우지안이 여기에 또 가담할지 그런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엔 중국 관련된 소식. 중국의 CBDC가 앞으로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벤처 캐피털 펀드 프루프 오브 캐피탈의 에디트 청이 밝혔습니다. 조만간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도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트론 월렛의 CEO에 따르면 향후 몇 년 안에 암호화폐 지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정부와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법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암호화폐들로서는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들의 실사용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트위터 닉네임을 vitalik.eth로 변경했습니다. 사용자가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를 통해 받은 이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요. 사용자 자신을 인증하고 기타 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아이디 같은 개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발급 받으시면은 괜찮겠죠? 자, 전세계 축구 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유로 2020년 예선전에서 블록체인 기반 티켓팅 앱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티켓 위조나 안표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욱더 도입되어야 할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꼼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정말 질색하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팔 회장이 최근에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리브라 연합과 협업할 수도 있다. 이 말인 즉슨 나중에 잘 되면 꿀빨로 다시 들어가겠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현금보다 상품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최근에 CFTC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나 리브라는 증권에 가깝다.
이거 뭐 꿀 대신에 설탕물을 빨아야 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 핀센이죠. 재무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범죄 단속기관입니다. 이들은 최근에 모든 스테이블코인 운영사들이 화폐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거래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KYC, 자금 세탁 방지 등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센 측은 화폐, 상품을 뒷받침한 스테이블코인, 알고리즘으로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 등 관계없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규제도 하지 않고 아예 사업을 못하게 막으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어서 미국의 CBDC 관련된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현재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 달러 개발에 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개발에 착수는 하지 않은 그런 단계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혜택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미국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아직까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또 니들이 뭔데 나서냐라고 또 화를 내고 있죠. 지금 현재 한국에도 최근에 불똥이 많이 튀었었는데요. 아무튼 이것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중 무역 단계 합의 1단계는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로이터가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 흔들리고 있죠. 돈 다 빼갖고 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세요들. 물이 따뜻합니다. 어서 들어오되 물속에서 오줌만 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꽤 유명한 분석가죠. 이토로의 수석 분석가였었던 마티 그린스펀이 이번에 자리를 옮깁니다. 블록TV로 옮겨갔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게임하면서 비트코인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도널랩은 슈팅 게임인 비트코인 바운티 헌트라는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게임을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게이머들은 다른 선수들을 사냥하면서 비트코인을 벌고 내가 사냥당하면은 비트코인을 잃는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학살하면서 비트코인을 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임 플레이 화면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큐브라고 하네요, 저것들이. 그래서 다 막 쏴 죽이면은 비트코인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이 프로게이머들은 부자 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전날 대비 떨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죠. 그 반면에 벡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물 월 거래량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또 이뤘다라고 하죠.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나눠 먹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인 코인 매트릭스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영구 유실된 비트코인이 16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지금 사토시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 100만 개를 여기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비트코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실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마운트 곡스 기억나시죠? 마운트 곡스 때 해킹당한 비트코인들, 여기 보시면은 개수가 79,956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순위 6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이 마운트 곡스 측과 CEO로 추정되는 사람의 문자들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요. 좀 웃픕니다. 잠깐 읽어보면은, 저기요 사장님,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기 그 비트코인들이 다 사라졌는데요. 그냥 다 어디로 갔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언제나 소중한 암호화폐는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을 하자.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튼튼한 거래소들을 이용하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크립토 버즈에 따르면은 최근 통계를 내봤을 때 비트코인 지갑 2038개 전체 주소의 0.01%밖에 되지 않는 이 지갑들이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41.86%를 보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는 개뿔이 탈중앙화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롱숏 포지션 비교 또 한번 해봐야겠죠.
이 비트맥스는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롱 포지션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배죠? 이것들이 뚝배기를 덜 쳐맞았나? 이모 여기 뚝배기 한 그릇 추가를 외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비트맥스는 거의 50대 50인 수준이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이 더 우세합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비트파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대금들이 더 큰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롱이 더 훨씬 더 우세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렇게 롱이 우세하냐면은 이런 그림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적당히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반등 랠리,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롱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반등했다가도 여기 추세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역시 높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방심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퍼와봤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8,000달러 위에서 버티는 이유 3가지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이 뉴욕주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정 때문인데, 이 난이도가 다시 한번 4%대로 상승되게 되면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갤럭시 디지털의 새로운 비트코인 펀드 출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트레이더들은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코인데스크의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가격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최소 저항선 궤도가 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맥디도 약해지고 있고 RSI도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지 않다. 월봉도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다만 지금 과매도 상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7,700달러대로 하락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8,400달러까지 반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한편 크립토 마이클의 분석에 의하면 이 비트코인이 8,300달러 위로 반등해서 안착하게 되면은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7,800달러까지 떨어지고 그 후에 7,300달러까지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차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기왕이면 이렇게 가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2019년을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낭만을 아는 녀석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바비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금 시총은 8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가 생각을 하기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그 8조 혹은 그때 당시에 금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10년 후에 비트코인 예상 가격은 개당 50만 달러. 이야, 이 정도 되면 정말 기분 좋겠죠. 50만 달러. 이 바비리의 모습인데요. 자, 어색한 미소에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중국산 프랑켄슈타인 영화에서 나올 법한 영화에 출연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금을 제끼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디 이 비트코인 쪽에 희망적인 방향으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에게 이 한 잔의 바카스 같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도움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 마무리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광고 없이는 이 채널도 없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